최근에 상담 사례 중에서 신랑 측이 신랑들이 신부 검진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몇 가지 중에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분들, 또 개인적으로 만난 분, 또 업체에서 결혼한 분들, 좀 다양한 분이 최근에 상담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첫째,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신부에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소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소개한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확인을 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거죠. 그때는 신랑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도 할 수도 없고 자꾸 그 소개인 말만 들어야 되는 거 답답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베트남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이 소개하니까. 한국 사람이 직접 소개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니면 한국 사람을 통해도 한국 사람의 뭐 와이프든가 이렇게 다 거쳐가니까 한국 사람의 아는 누구 베트남 사람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반드시 뭐 업체를 통하든 어디 통하든 좀 신부에 대한 체크 부분을 반드시 좀 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사실상 일이 터지고 나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 그런 일 있었잖아요. 심지어 뭐 베트남 글씨도 모르는 신부가 툭툭 튀 나올 정도니까 아직도 그 글씨 모르는 그분 소개한 분은 아직도 아니라고 한대요. 지금 이 상황까지도 왔는데도. 그러니까 이 답답한 부분도 있고. 자, 업체에서 소개를 했어요. 신랑분이 초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분은 초혼이다. 근데 나이가 이제 40대 이렇게 말 가까이 되니까 여성분이 과거에 한번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다. 과거에 이혼을 했다. 이러면은, 결혼 기간이 짧으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오케이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의심스러워서 서류를 확인하니까 이게 최근에 이혼한 거예요. 근데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혼은 한 번 맞잖아.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10년간 결혼 생활 한 사람과 몇 달 하고 1년 뭐 이렇게 결혼 생활 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응? 근데다가 이분은 심지어 무슨 게 있냐면요. 배에 아랫배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배꼽 밑에 수술 자국은 100% 제왕절개, 애기 출산이다. 근데 뭐 유산했다, 낙태했다.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 하나하나 서류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업체에서 그걸 해주느냐? 무조건 아니다는 것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랑분이 초혼인 신랑분은 반드시 초혼 여성을 만나는 게 제일 좋고, 처음부터 여성 산부인과 검사를 하든 이 여성이 아기를 낳은 적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신랑분들이 하나 조금 알고 가셔야 될 부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 종합검진 각 항목별로 쭉 하는데 그 밑에 가면 산부인과 검사라고 하나 있어요. 그 검사에는요 반드시 저거밖에 없습니다. 여성 질염 검사, 염증이 있냐 없냐, 성병, 에이즈,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검사 안 합니다. 이 여성의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질병이 있는지, 뭐 쉽게 말해서 암이 있는지 이런 자체도 검사 없어요. 임신한 흔적이 있냐 이런 것도 없어요, 검사가.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한 업체는 뭐라고 하느냐? 산부인과 검사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부분 포함이 되니까.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결혼을 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어떤 여성의 그런 부분. 자, 배에 수술 자국이 있다. 그걸 낙태했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도 결혼을 했다? 과거에 어릴 때 결혼해서 이혼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최근 1년 전에 이혼했다. 자, 그럼 이 신랑분은 또 고민하는 거예요. 응? 자, 신부하고 벌써 결혼하고 만난 지가 뭐 2달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분한테 조언은
여기서 멈추십시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한 가지 거짓말을 시켜왔잖아요. 한 가지 거짓말 시킨 거는 다른 거짓말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전 남편과 아기가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되니까. 응?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결혼할 때 반드시 이상한 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그거 확인을 100% 거쳐야 돼요. 이 부분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걸 업체에서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되나요? 업체에서 해야죠. 결혼업체는. 업체에서. 업체에서 해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 신랑분이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업체 사장이 알아서 현지에 결혼시키는 여기 에이전시나 마담이 알아서 해줬네. 마담은 아예 안 해주고 에이전시도 그걸 해주는 에이전시는 사실 일부예요. 그러다 보면은 한국 사장님들이 좀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또 안 하면은 신랑분이 업체 사장한테 요구를 해야죠.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가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기는 좀 거부가 있는. 네, 자 처음에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건 들었어요. 과거에 옛날에 어렸을 때. 근데 나이가 지금 20대 중반이 넘어서 20대 말 가까이 되는 신부인데 최근에 이혼했다. 그러면은 근 10년간을 살아왔다 소리예요. 10년간 살면서 그 중간에 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한 거 있어요. 이 여성이 과거에 어렸을 때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 이후에 또 결혼했다 이혼했다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베트남 미혼 증명서를 떼면은 언제 이혼하고 현재 혼자 산다 요것만 나오거든요. 한국 혼인관계 증명서는 결혼 이혼 다 나오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최고 마지막에 이혼한 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관공서 안에서는 알잖아요. 알지만은 그게 외부적으로 나오는 서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신랑들이 한국 법체계나 서류하고 베트남 서류 체계가 틀리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모두죠.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쪽 여성이 가장 만만하게 하는 말이 이혼은 옛날에 했는데 서류는 지금 했어요. 이런 말. 뭐 그거는 또 무슨 말이죠? 이혼은 그 따지면 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별거는 옛날부터 별거 했고 이혼 서류는 소송은 지금 했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녀가 있고 없고도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한국 와서 이 여성이 한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업체에서 거짓말을 했던 누가 거짓말했던 나중에 한국 와서 살면서 모든 게 거짓말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 소개에서도 그랬다면 그렇죠. 개인 소개 같은 경우는 더 하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받는 분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20대 중반일 이상 되면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미혼 여성들도 지금은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많아졌지만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확인한 다음에 이 여성을 결혼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20살 여성도 출산한 기록이 저희한테 들통난 게 있는데요. 뭐. 근데 20대 중반, 20대 말 신부들도 반드시 이 여성이 진짜 출산한 적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야 되고 나중에 한국 왔는데 갑자기 오빠 나 베트남에 애기 있는데 데리고 와 같이 살면 안 돼요. 소리 툭 튀나 보세요. 아마 그때 하늘이 노랄걸요 신랑은. 어? 그 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나중에 내가 애기가 있다도 책임질게 생각 같으면은 근데 여기 여성들은 이런 말 있죠. 애기가 있는 여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랑분도 재혼이고 나이가 좀 있을 때는 그 애기를 반드시 본인이 키워줄 각오하시고 해야 돼요. 신부는 우리 엄마가 키우면 돼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은 나중에 한국 오는 순간부터는 애기 양육비 문제라든지 다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있는 거는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신부가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만난 지 얼마 안 돼갖고 2번 정도 만나고 뭐 2달도 안 됐는데 며칠 전에 돈 줬는데 또 돈, 며칠 전에 돈 줬는데 또 돈. 이거는 돈 이러니까. 아이폰 사주세요. 아이폰 하면 덜해요. 빚 있어요. 빚도 자꾸 늘어나요. 그런 부분이다 보면
자, 이제 이 여성이 그나마 만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안 해주고 그 여성이 그걸 수용한다 그러면 만날 수 있지만, 근데 자, 빚 있어요. 빚이 자꾸 늘어나요. 뭐 한데 돈, 며칠 전에 돈 주는데 지금 또 돈 없어요. 또 뭐 해요. 돈이 필요해요. 자꾸 해봐. 한국 안 오면요, 이거는 돈 굿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좋은 것, 단점도 많이 있는 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그래야 나중에 한국 와 살 때 뭔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최근에 저한테 상담 온 단순한 결혼 상담보다도 지금 이런 건수로 상담하신 분이 더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보면은 상담을 하고 설명해드리고 하던 때는 저거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